정말? 이 사람이 엄마라고? 여기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며 깜짝 놀라는 스페인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쑥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과연 이 모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라고 합니다.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홀로 딸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딸이 방에서 듣고 있는 음악에 깜짝 놀랐어요. 그 음악은 제가 1970년대 한국에서 유학할 때 즐겨 듣던 음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음악을 알게 됐니? 제 딸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대학에서 밴드 동아리에 속해 있고 작은 극장에서 공연도 자주 하는 밴드의 여자 보컬리스트예요. 그녀는 훌륭한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연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이번에도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케이팝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번에는 한국 음악을 주제로 공연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얼마 전 스페인 한 음반사에서 한국 밴드의 앨범을 발매했다는 기사를 우연히 봤다고 했습니다. 그 밴드는 바로 40년 전에 데뷔한 전설적인 한국 밴드 산울림이었죠. 그 앨범을 발매한 스페인 음반사 구에르센의 CEO인 안토니 고르그에스는 산울림 밴드의 열렬한 골수 팬이었다고 했어요. 그는 산울림의 음악에 매료되어 오랜 팬심으로 앨범을 발매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앨범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에 속한 밴드는 최근 스페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밴드 산울림의 음악을 모티브로 공연을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딸이 연습하는 그 음악을 듣고 있으니 젊은 시절 한국에서 보냈던 특별한 시간과 그 시절에 만난 사람들, 특히 그 남자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그 시절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70년대 초 저는 모험심이 강한 여대생이었어요. 음악을 사랑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죠.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며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느끼고 싶었고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달랐지만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저를 더 끌어당겼죠. 제가 살게 된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수진은 활기차고 친절한 친구였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그녀는 음악을 사랑하는 저와 쉽게 친구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수진도 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수진은 저에게 한국의 대중음악을 소개해주며 자신이 속한 동아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느 날 수진은 저를 기숙사 방으로 초대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작은 티켓을 하나 건네주며 주말에 있을 동아리 공연에 초대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수진은 저를 설득하며 꼭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걱정하지 마, 엘리. 나도 거기 있을 테니까. 그리고 너도 우리 동아리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잠시 후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죠. 김지훈이라고 소개하는 그 남자는 수진과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고 그들 모두 음악을 통해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지훈은 저에게 티켓을 건네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거라며 와달라고 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주말에 그 공연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공연날 수진은 저를 서울의 명동으로 데려갔어요. 명동은 활기찬 거리로 사람들로 북적였고 상점들은 각양각색의 상품들로 가득했죠.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구경도 하고 그날은 큰맘 먹고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죠. 그렇게 배불리 밥을 먹고 우리는 공연장으로 향했어요.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진과 저는 앞자리에 앉았고 저는 지훈이 무대에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지우는 기타를 들고 다른 밴드 멤버들과 같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밴드 산울림의 음악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지훈 씨는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웠으며 연주 또한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가 노래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저는 그의 음악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노래에 담긴 감정은 진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지훈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의 음악은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죠. 공연이 끝난 후 지훈은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은 산울림의 음악이 자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했어요. 산울림의 음악은 그에게 평온을 주었고 그는 그들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왔다고 했죠. 그날 이후 저도 산울림의 음악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음악은 정말 특별했죠. 지훈은 산울림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영감을 얻는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와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는 산울림의 음악을 함께 들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우리는 음악을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연습하기도 했어요. 지훈의 작사와 작곡 실력은 정말 뛰어났고 그의 음악은 언제나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지훈의 음악과 그의 사람됨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의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음악을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저를 더욱 자극했죠. 지훈 씨는 언제나 저를 새로운 음악 세계로 이끌었고 그 덕분에 저는 한국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지훈 씨와 자주 만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어요. 지훈은 기타와 보컬을 맡았고 저는 키보드와 보컬을 맡았죠. 우리 밴드에는 다른 친구들도 합류했어요. 수지는 베이스를 맡았고 또 다른 친구인 민수는 드럼을 쳤어요. 우리는 함께 연습하며 점점 더 좋은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새로운 문화와 음악에 목말라 있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죠. 지훈 씨의 작사와 작곡 실력은 탁월했고 그의 음악에는 항상 깊은 감성과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밴드는 주말마다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매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음악을 들어주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큰 힘을 얻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언제나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의 기타 연주는 모두를 매료시켰죠. 저는 무대 위에서 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공연 외에도 우리 밴드는 자주 MT를 갔어요. 우리는 주로 산이나 해변 같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노래도 부르고 별을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그들의 문화와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MT를 위해 강원도에 있는 작은 산촌으로 갔어요. 밤이 되자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지훈은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노래를 함께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밤하늘 아래서 더욱 빛을 발했고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또 다른 날은 수업을 마치고 수진과 함께 명동에 있는 작은 다방에 갔어요. 그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고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어요. 커피숍에서는 DJ가 다양한 음악을 틀어주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좋은 음악들이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지는 DJ가 틀어준 음악을 들으며 70년대 한국의 청춘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루는 지훈이가 새로운 곡을 가져왔어요. 그 곡은 산울림의 음악에 큰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었어요. 지훈은 산울림의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꿈을 키웠다고 했어요. 그들의 음악은 그에게 평온과 영감을 주었고 그는 그 감정을 우리의 음악에 담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그 곡을 연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훈은 가사에 담긴 감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그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렇게 완성된 곡은 우리의 대표곡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음악 활동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한국 사회는 음악과 문화에 대한 검열이 심했어요. 우리는 종종 정부의 검열과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밴드 활동이 위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언제나 음악은 우리의 목소리이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었고 더 열심히 연습하며 무대에 올랐죠. 우리의 음악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우리는 여러 음악 페스티벌과 콘서트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지훈과 저는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의 음악은 젊은이들에게 큰 위안과 영감을 주었죠. 지훈의 서정적인 가사와 감성적인 멜로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 또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저는 지훈과 함께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지훈과 저는 무대 위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죠. 우리는 함께 웃고 울며 성장해 갔어요.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지훈과의 사랑과 음악 활동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음악을 통해 저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한 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훈과의 사랑은 날로 깊어졌지만 우리의 관계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저는 외국인이고 지훈은 한국인이었기에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죠. 특히 1970년대의 한국은 아직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개방적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첫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날씨가 추워질수록 기숙사 방 안에서의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는 수진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국의 겨울 문화를 배워갔어요. 한편으로는 지훈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많이 소개해 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김치찌개였어요. 지훈의 어머니께서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 매콤한 맛이 혀를 자극했지만 점점 그 깊은 맛에 빠져들었어요. 지훈의 집에도 놀러가서 전통 한국 음식을 즐기며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들의 따뜻한 환영 덕분에 저는 더욱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외국인인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고 몇몇은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어요. 지훈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저를 보호하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과 말이 신경 쓰였어요. 문화적 차이가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훈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엘리,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줘.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지훈은 영어를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훈은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저도 그에게 서양 문화를 소개했죠. 우리 밴드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주 공연을 하고 새로운 곡을 만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음악을 알렸습니다. 지훈은 항상 새로운 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창작 열정은 끝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정부의 검열과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우리는 종종 공연이 취소되거나 가사가 수정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음악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죠. 지훈과 저는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더 강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죠. 지훈은 저에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의 꿈을 지지하며 함께하고자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 했죠. 지훈과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유학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밴드는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았고 결국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충실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지훈과 저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는 남은 시간을 함께하며 새로운 곡을 만들고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저도 그의 곁에서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점점 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훈과 저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을 방문하며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기도 했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죠. 그 시간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어느 날 지훈 씨가 저에게 한강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는 기타를 들고 나왔고 우리는 강변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지훈은 제가 좋아하는 산울림의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지훈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엘리, 내가 스페인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항상 음악을 통해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곡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 곡은 우리의 이야기와 사랑을 담은 곡이었어요. 우리는 밤을 새며 그 곡을 완성했고 마지막 공연에서 그 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그 공연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작은 콘서트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무대에 올라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동적이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지훈과 저는 무대 뒤에서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언제나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현실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며칠 후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저를 배웅해 주었고 우리는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그는 저에게 작은 노트와 기타 피크를 건네주었어요. 이 노트에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자. 그리고 이 기타 피크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야.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지훈과의 추억, 우리가 함께한 음악, 그리고 우리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지훈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연락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가 군에 입대한다는 마지막 편지를 끝으로 우리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충실했지만 시간과 거리는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과 지훈과의 추억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 음악을 들을 때마다, 특히 산울림의 노래를 들을 때면 지훈 씨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늦게 결혼해서 얻은 딸은 제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성장하면서 밴드에 들어가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지훈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할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방에서 산울림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어떻게 이 노래를 알게 되었니? 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케이팝이 정말 인기잖아. 그래서 우리 밴드도 한국 음악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이 노래는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산울림의 곡이야.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딸이 들려준 산울림의 음악은 여전히 제 마음을 울렸고 지훈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딸이 무대에서 산울림의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지훈과 함께했던 마지막 공연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딸의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딸에게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사실 엄마도 젊었을 때 한국에서 유학하며 밴드에서 노래를 했단다.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엄마가 노래를 불렀다고? 어떤 노래였어? 저는 딸에게 지훈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함께 어떤 곡을 만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말이에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고 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지훈 아저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과의 마지막 편지를 주고받은 후 우리는 연락이 끊겼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아마도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을 거야.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니 지금도 그렇겠지. 딸은 지훈을 찾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함께 지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훈의 이름을 검색해보니 그는 여전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딸의 설득에 못 이겨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딸과 함께 지훈의 공연을 보러 갔고 그는 여전히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는 없었던 연륜이 느껴졌어요. 여전히 감동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죠.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지훈을 찾아갔어요. 지훈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없이 홀로 자란 딸은 지훈을 만나 기뻐했고 우리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은 저에게 말했어요. 엘리,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너와의 추억이 나를 지금까지 음악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어. 그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우리의 사랑과 음악은 여전히 서로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동안 잊고 지낸 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딸과 함께 지훈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우리는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죠.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힘이었고 우리는 그 힘을 통해 서로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딸과 함께 지훈의 음악을 들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음악에 대한 열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딸과 함께한 특별한 추억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죠. 이제는 편지가 아닌 영상통화로 지훈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고 딸과 저는 그의 새로운 앨범을 들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응원했어요. 지훈은 가끔씩 저에게 새로운 곡의 데모를 보내주었고 저는 그 곡들을 들으며 우리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딸은 지훈의 음악 스타일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자신만의 색깔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밴드 활동을 계속하며 이제는 제법 큰 공연장의 무대에도 서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죠.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그 곡을 다시 불러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딸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집 거실에서 피아노를 앞에 두고 앉아 함께 노래를 불렀죠. 그 순간 저는 지훈과 함께 무대에 섰던 그때가 떠올랐고 딸과의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지훈의 음악과 우리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감정을 연결해주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요. 대학을 졸업한 뒤 밴드는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녀는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고 저는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어요. 딸이 무대에서 지훈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졌죠. 공연이 끝난 후 딸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너는 언제나 내 자랑이야. 너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렴. 딸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저는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뒤에서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강력한 힘이었죠.
지훈과의 사랑과 추억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사랑과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과 지훈과의 추억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저는 그 추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가끔씩 딸과 함께 앉아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저는 7, 80년대의 한국 음악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K-팝이 있을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딸에게 말하곤 해요. 그렇게 우리는 음악을 통해 세대를 넘어 서로를 연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한국 음악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